2016년 3월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 12.5%, 랭킹으로 알아보는 양질의 일자리 정보로 청년 실업률은 낮추고 취업률은 높이고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일자리 정보 프로그램 랭킹쇼 잡 위클리 지금 시작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께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랭킹쇼 잡 위클리. 취업 노하우와 일자리 특급 정보가 함께하는 랭킹쇼 잡 위클리. 대표님은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꿈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네. 뭐 가학자인 경우도 있었고 정치인인 경우도 있었고요. 많이 변했습니다. 지아 씨는 어떠세요? 대표님 굉장히 많은 꿈을 꾸셨는데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방송인이 되는 게 꿈이었고 방송인이 되자고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뭐 작가라던가 PD, 또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 굉장히 다양한 꿈이 또 생기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요즘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 꿈이 없는 것 같다, 하고 싶은 게 없는 것 같다, 내가 어릴 땐 저러지 않았는데 하면서 많은 걱정을 또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부모님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요, 정말 똑똑합니다.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정말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님이 자식을 걱정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겠지만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자식의 의존성만 높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런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랭킹을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바르게 잘 알아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오늘 방송은 이 자녀분들과 또 부모님이 함께 시청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랭킹쇼 잡 위클리. 어린 시절 순수했던 꿈 하나씩은 키워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초중고 학생이 뽑은 꿈의 직업 베스트 5. 우리 학생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지금 공개합니다. 네, 오늘도 동국대학교 홍보대사 한서희 씨, 한정현 씨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주 깜짝 놀랄 깜찍한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짜잔! 우와. 네, 누군지 딱 봐도 아시겠죠? 네, 바뀌지 않은 거죠? 네, 원조 눈썹 미녀 짱구가 네. 울고 갈 눈썹을 갖고 있는. 네, 다음은 우리 정현 씨. 이야. 정말 똑같아요, 어릴 때랑. 몇 살 때인가요? 이거 7살 때예요. 얼굴에서 딱 보기만 해도 꿈과 희망이 그냥 많이 묻어나고 있는데 이때 꿈이 어떤 거였어요, 정현 씨? 저 때 피아노를 좀 쳤었어가지고 피아니스트가 될 줄 알았어요. 네. 네,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피아노 다 까먹어서 하나도 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서희 씨는 꿈이 어떤 거였어요? 저는 하고 싶은 게 진짜 많았었어요. 그래서 군인 여군도 하고 싶었고, 네. 네, 배우도 하고 싶었고, 뭐 승무원도 하고 싶었고,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 꼬마였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실과 바늘처럼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꼭 물어보는 질문 있잖아요. 존경하는 인물이 누군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저희 때는 심영래 씨가 1위였거든요. 네. 그 어릴 때 심영래 네, 씨요? 심영래 씨가. 우리 학생분들은 저 때는 좀 스포츠 스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박지성 네. 씨나 뭐 김연아 씨 같이 그런 매스컴에 자주 노출되는 스포츠 스타들이 좀 많았어요. 네. 이제 저희 세대 때부터 아이돌이 이제 되게 활성화됐다 해야 될까요? 되게 많아졌잖아요. 걸그룹이나 아이돌들이. 그래서 저희 때 이제 유명했던 분들이 원더걸스, 슈퍼주니어 그런 분들이어서 아마 그런 가수, 아이돌의 꿈을 많이 키우지 않았나. 네. 연예인들을 많이 존경하네요. 네. 제 때만 해도 그렇네요. 네. 위인들을 많이 존경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뭐 부모님이나 뭐 선생님 말씀이 꼭 따라야 되는 그런 네, 존경하는 인물. 모범생이었군요. 네, 그렇죠. 네. 우리 대표님은 네. 뭐 혹시 연예인 중에서는 존경하는 인물이 없으셨어요? 연예인 중에 제가 어릴 때 정말 그 유머 1번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진짜, 듣게 되는. 네. 예, 본방을 분명히 사수했었고요, 제가. 네. 예, 그 심영래 씨가 하던 그 유행어. 네. 연고 없다. 그래서 지금, 예, 그거 이제. 되게 잘하시는데요? 잘한 건가요? 예, 학교에서 그런 것도 참 많이 따라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예. 그 심영래 씨 굉장히 많이 따라했어요. 뭐 예. 띠리리리리 뭐 이런 거. 네, 꼭 이 앞에 예. 이 음악 같은 배경이 들어가고 나서 예. 연거 없다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꿈은 또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동호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무엇인가요? 검사입니다. 요리사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집을 많이 비워서 제가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요리를 좀 관심을 갖게 되어서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이들이 많은데 그것을 바로잡고 싶어서 검사가 되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 어떤 친구가 저의 물건을 훔쳐가서 그런 나쁜 사람들을 잡기 위해 경찰관이 되고 싶습니다. 농구선수. 친구 추천으로 농구를 한번 해봤는데 재밌고 계속 하고 싶고 시간 갈 줄 몰라서 농구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어릴 때 비행기를 한번 타고 스튜어디스 언니한테 반해가지고 이 꿈을 가지게 됐고 정신과 의사. 책을 보면서 검사하면 어떤 일 하는지 보고 그리고 어떻게 검사가 될 수 있는지 찾아보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걸 많이 노력하고 부모님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해서 책을 많이 읽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디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고 있고 외국어를 연습하고 있어요. 꾸준히 요리를 계속 배우고 있고 부모님한테서도 요리에 대한 그 비법들을 다양하게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리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어른들이. 우리나라 문화재를 조금만 더 알아줬으면 해요. 정치인들이 양식 있고 정직하게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꿈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시지 말고 한번 긍정적으로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우리 아이들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의 장래희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마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뭐 친구들이지 않을까요? 아, 네, 우리 정연 학생은? 아니면 학교에서 항상 만나 뵙는 학교 선생님이지 않을까요? 아, 네, 저랑 약간 같은 생각인데, 네. 우리 대표님 어떠세요? 근데 실제로 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분은 이제 부모님이라고 해요. 이제 네.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네. 얘기인데, 저도 이제 딸아이가 이제 3살짜리인데, 3살이요? 예, 네. 굉장히 좀 늦게 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키우면서 많이 어깨가 무거워지더라고요. 네. 얘가 이제 나의 하는 행동, 요즘은 이제 제가 하는 행동을 다 따라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요즘은 이제 IMF 경제난을 겪고 요즘 이제 경기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자녀들이 좀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공무원을 하기를 원하시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진짜 이게 좀 재미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건물주가 됐으면 좋겠다. 건물주, 네. 뭐 그게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뭐 가장 좋은 직업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이제 하는 거 보면 좀 아쉽고 좀 뭐 안타까운 그런 또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예. 사실 뭐 제 입장에서는 건물주라는 꿈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나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네. 왠지 좀 씁쓸하기도 하고 미안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 꿈은 또 수시로 바뀌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아이가 좀 꿈다운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요, 대표님? 그렇죠. 이 영국의 사상가 존 노크는 그 아이들은 백지와 같다. 그래서 어떤 인간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 부모와 사회 역할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이들은 지금 이 시기가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더 많은 다양한 꿈을 또 꾸겠죠. 네, 그런 어른들의 노력이 또 이렇게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 다행스럽고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교 밖의 학교를 운영한다고 해요. 네,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제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 밖의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포천 같은 데에서는 국악학교, 뭐 의왕 같은 데에서는 뭐 앱 애니메이션 제작 학교, 뭐 네. 예, 뭐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제 운영하면서 지역 사회와 함께 이제 더 이상 이제 교육을 학교에만 이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함께 공동 책임으로서 이제 해보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상당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랭킹쇼차 위클리는 꿈의 학교를 운영을 시작을 하면서 경기도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의 꿈을 조사를 했는데요.
초중고 학생이 뽑은 꿈의 직업 베스트 5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 학생이 뽑은 꿈의 직업 베스트 5, 그럼 5위부터 알아볼게요. 5위는요? 15.4%를 차지한 보건의료직인데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손꼽히는 보건의료업계. 의료업이라고 해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만 생각했다면 여기는 경기도 오산. 의료정보 분석사, 의료비서, 질병역학조사원 등 보건의료계에도 신직업이 등장했는데요. 아주 그냥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꿈에 보건의료직이 들어갔어요, 대표님.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보건의료 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선호되는 직업 중에 하나죠. 이제 전문직이라고 불리는 네. 의사, 뭐 간호사,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뭐 이런 이제 정통적 직업도 있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뭐 음악치료사라든가 물리치료, 예방의학 쪽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직업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이제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좀 전망이 좋은 새로운 직업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어떤 그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우리 그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0년이 되면 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의료 분야에서도 이제 IT와 융합된 그런 이제 의료 서비스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보건의료 쪽 분야가 한 12% 정도 2012년 네. 기준으로 12%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앞으로 이제 좀 유망할 수 있는 직업들이 이제 뭐 원격 진료 코디네이터, 맞아요. 요즘 참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뭐 정신치료사, 뭐 음악치료사, 네. 뭐 그림치료사, 뭐 이제 이런 류의 이제 직업들, 유헬스케어 전문가, 뭐 이런 쪽에 이제 직업들이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네. 최근에 중요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송혜교 씨 직업이 의사였잖아요. 근데 그런 뭔가 로맨스적인 것은 재밌었지만 재난 상황에서 의사와 간호사와 같이 의료보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쵸, 느꼈었어요. 네. 근데 이 직업을 선택하려면 일단 사명감, 직업 정신이 우선시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떤가요? 네. 요즘 이제 의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뭐 분쟁들이 좀 많이 있죠. 네. 의료 사고와 관련한 이제 이슈들도 있고요. 뭐 대리 수술이라는 얘기도 좀 들리고 의료비 뭐 문제가 많이 되고 그렇죠. 있어요. 뭐 네. 의료비 가다 청구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들리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 의사나 간호사 이쪽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더 높은 어떤 그 사명 의식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좀 많이 형성되어 나가는 측면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사나 간호사분들은 이게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 뭐 나이팅게일 선서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은 이제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사람의 어떤 신체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강한 어떤 소명 의식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어떤 직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람의 생명과도 직접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명감이 조금은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그럼 이어서 초중고 학생이 뽑은 꿈의 직업 베스트 5의 4위 알아보겠습니다. 4위는요? 16.1%를 차지한 스포츠입니다. 김연아, 박지성, 박태환 등 우리나라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는 스포츠 선수들 덕분에 다양한 스포츠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죠.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의 규모는 41조 370억 원, 2018년 목표는 53조라는 놀라운 사실. 정부와 대통령까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니 이거 정말 놀랍구나, 놀랍구나. 스포츠 관련직 초중고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4위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요. 요즘 손흥민 선수나 또 기성용 선수, 또 김연아 선수들을 보면서 스포츠 스타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이제 스포츠도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서 많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그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맹활약하고 있는 추신수 선수 아세요? 네. 그분 원래 연봉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잘 못 벌었다고 알고 있어요. 잘 못 벌었나? 네. 그냥 많이 잘 못 벌었다. 많이 잘 네. 못 벌었다. 네. 많이 잘 못 번 수준이 230억. 네. 아, 그래요? 예.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이 박찬호 선수가 네. 이제 메이저리그에 그 진출하셔가지고 정말 맹활약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그
맹활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메이저리그의 진출의 꿈을 키워왔던 많은 분들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영향들이 앞으로 이제 스포츠 산업 전반을 지금 발전시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이 스포츠 산업이 커가다 보니까 스포츠를 통한 자신들의 어떤 브랜드 인지도나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한 스포츠 마케팅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스포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직업들, 스포츠 행정 분야뿐만 아니라 스포츠 외교 쪽 분야라든가 스포츠 마케팅적인 분야라든가 스포츠 강사 분야라든가 다양한 이제 직업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생겨나고 성장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스포츠 선수 한 명을 스타로 키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든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원래 그 스포츠 선수로 좀 유명했던 스타분들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뭐 물만 먹으면서 공을 찼다, 라면만 먹고 그런 분이 누가 있나요? 라면만 먹고 뛰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사실 그 힘이 안 날 것 네. 같은데 물만 네. 먹고 어떻게 공을 찼어요? 네. 근데 어때요? 요즘은 좀 나아졌나요? 물론 그런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도 네. 이제 열심히 자기 꿈을 키워가는 운동 선수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겠죠. 네. 하지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정말 이 글로벌 스타로 이제 성장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이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에도 조기 축구 유학을 다녀와서 지금 이제 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 성공적으로 데뷔해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영어도 굉장히 잘 쓴다고 하고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조기 유학, 체계적 교육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는 추세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래서 뭐 좀 극단적인 얘기로는 돈 없으면 운동 못 시킨다 뭐 맞아요. 이런 얘기도 네. 사실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 네. 스포츠 선수를 하려면 제가 볼 때는 뭔가 뒷받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연봉도 억소리가 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요즘에 박세리 퀴즈나 연하 퀴즈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스포츠 스타 한 명이 어린 꿈나무들한테 주는 영향력이 엄청 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그분들의 활약을 보면서 많은 어린 학생들이 이제 꿈을 키워가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 스포츠 스타 분들도 나름대로 자기를 이제 보고 배우는 후배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느끼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자기 행동에 있어가지고도 좀 더 절제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사실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만드는데 스포츠 선수도 한몫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본받을 점들은 좀 잘 본받고 후배들을 위해서도 좀 좋은 행동을 하는 것도 또 이쪽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대표님, 이 스포츠 분야에도 운동선수나 우리가 흔히 아는 코치, 감독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포츠 분야가 이제 산업적으로 많이 성장을 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뭐 우리나라도 이제 프로야구, 프로축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관중 동원을 한 800만 이상 했다고 하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관중이 그만큼 찾는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 광고 효과 측면에서 상당히 이 프로야구 시장을 이제 높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네. 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포츠 마케팅 분야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커가고요. 여러분들 이제 뭐 추신수 선수나 이런 분들 메이저리그에서 연봉 협상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분들이 뭐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연봉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대신해서 연봉을 협상을 해주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약간 이제 에이전트라고 하죠. 그 스포츠 에이전트인 그렇죠. 스포츠 거네요. 에이전트라는 네. 그런 이제 그 전문 직업 분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박지성 선수가 뭐 스포츠 행정가가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네, 해서 좀 맞아요. 화제가 됐었는데 네. 스포츠 행정 쪽 분야의 직업들도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스포츠 관련한 단체들 있잖아요. 국제적 단체도. 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단체가 이제 뭐 IOC나 피파 같은 단체인데 네. 우리나라 이제 국제 스포츠 단체 내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분들이 많이 활약을 아직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참 네.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런 앞으로는 이제 뭐 스포츠 외교적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진출하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스포츠 선수는 굉장히 인기를 한 몸에 받고 네. 사실 좀 잘생긴 선수들도 많아요. 다 힘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잘생긴 선수들도 참 많은데 네. 스포츠 관련직에 일하는 남자친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그쪽으로는 너무 몰라서 네. 공통적인 부모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기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정현 씨는요? 네. 되게 멀리 전지 훈련 뭐 그런 네. 훈련을 극기 훈련을 훈련을 갔다 가잖아요. 네. 그럼 너무 오래 떨어져 있고 그래서 보고 싶을 것 네, 같아서. 힘들 것 같아요. 네. 제 입장에서는 좀 오래 떨어져 있는 것도 좋을 나이거든요. 네, 어쨌든 정확하네요. 네. 스포츠 분야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네, 바로 이어서 초중고 학생이 뽑은 꿈의 직업 베스트 5 3위 알아보겠습니다. 3위는요? 네, 16.8%를 차지한 미용 패션입니다. 최근 남자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직업, 바로 미용 패션계. 미적 감각과 창의성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안성맞춤. 한류 문화의 확산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패션 뷰티 산업.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는 사람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미용 패션 세계로 떠나보시죠. 꾸미기를 좀 좋아하는 학생들 중에는 미용이나 패션에 대한 꿈을 키우는 청소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미용 패션 분야가 어떤가요, 대표님? 좀 유망한가요? 네. 우리 지금 서현 씨나 정현 씨도 굉장히 자신을 개성 있게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머리 염색도 잘 하시고, 네. 화장도 잘 하시고 하신 것 같은데 요즘 이제 우리 사회 분위기가 어떤 획일적인 모습보다는 개인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들이 좀 장려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좀 주목받는 그런 이제 시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개인 블로거나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자유롭게 어떤 자기의 어떤 뷰티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거나 알리는 그런 이제 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또 오히려 이제 그런 것에 또 열광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런 그 한류의 또 영향도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동남아 이런 쪽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화장품이나 뷰티 관련한 제품들의 소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욕구이기 때문에 이런 뷰티나 미용 쪽 분야는 앞으로 성장성이 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우리 정현 씨가 굉장히 귀를 기울여서 듣는 네. 것 같은데 정현 씨의 꿈이 또 패션 쪽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정현 씨가 혹시 지금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 뭔가 전략이라던가 뭐 혼자 생각하고 있는 키워드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회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역시 또 이상적인. 네, 너무 이상적인데. 좋아요, 네. 저희 2회에서 복지냐 연봉이냐 선택하는 그런 질문을 다뤘었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복지를 선택해 주셨는데 저도 직원들이 그렇게 일하고 싶고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무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회사가 매출이 없어요. 어떻게 안 돼요. 매출도 있고 복지도 함께. 네, 나중에 잘 되면 제가 그때 찾아갈 수도 있어요. 네. 오세요. 네. 근데 이 미용이나 패션 쪽은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거나 성공이 되는 케이스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이 밑바닥부터 아주 고생을 하면서 흔히 인턴 중에 인턴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고생을 거쳐서 꿈을 이루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분야가 매력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가장 관심이 많을 나이대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가장 뭐 꾸미는 거 예뻐 보이고 싶고 더 꾸미고 옷 입고 치장하는 거를 좋아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나이적인 특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우리 서희 학생도 혹시 이런 쪽의 꿈을 가져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이쪽으로는 오시고 아나운서 네. 공부만 열심히 했던 모범생. 한 길을 가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떻습니까? 이 미용 패션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한 측면들이 많이 이제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인간적 욕구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분야가 이제 미용 뷰티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트렌드를 선도한다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도 이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종사하고자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옛날에는 이제 미용 패션 쪽 하면은 여학생들이 주로 많이 선호를 했었는데 요새는 남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한다고 해요. 뭐 심지어는 부모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맞아요. 경우도 네.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이게 주로 이제 머리를 깎거나 손질을 할 때 미용실을 많이 이용하는데 네. 가면은 그 남성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주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관리를 받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뷰티 쪽이나 미용 쪽 분야에 있어가지고 요즘은 남성들의 관심도 많이 이제 늘어나는 추세고 하기 네.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이 직업 자체가 더 이상 여성의 이제 전유물이 아니라 아름다워지고 싶고 어떤 남들에게 좀 더 멋져 보이고 싶은 욕구는 뭐 남성이라고 해서 다를 이유야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제 남성들의 이쪽 분야에 대한 진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헤어샵을 갔을 때 남자분들이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가 네. 머리를 이렇게 잘라주면 과연 내 스타일을 잘 맞춰줄 수 있을까? 좀 네. 여성들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굉장히 실력이 좋으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쪽 분야에서 또 전문 분야고 전문 기술을 가져야만이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이제 불황일 때에는 전문 기술을 갖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도 아마 작용하리라고 생각이 근데 됩니다. 대표님은 남자분이시니까 네. 남자가 머리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싫어요. 네. 여성 헤어 디자이너분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이렇게 저희처럼 네. 반대로 네. 혹시 어떨까 했는데 단호하게 싫다고. 네, 단호하셨어요. 네. 우리 학생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남자 헤어 디자이너, 남자 헤어 뭐 디자이너나 아니면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면? 근데 약간 여자 눈은 여자가 좀 제일 정확하다고 약간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제 마음에 들게 하는 건 아무래도 여자 디자이너 분들이 아니실까 하는. 우리 정연 학생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비슷해요. 그래요?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미용실이나 뭐 어디 갔을 때 남자분이 해주시면 뭔가 불안해요, 뭔가. 네. 그렇지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오히려 그분들이 더 편할 수도 있고 요즘 대화도 오히려 잘 통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대표님 이렇게 미용이나 패션 분야에서 성공을 좀 하려면 어떤 덕목을 좀 갖춰야 좋을까요? 글쎄요, 이제 뭐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그 끈기가 아닐까 싶어요. 끈기, 그러니까 네. 바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왜 윗사람도 잘 안 알아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인내하고 기다리고 네.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하나하나씩 좀 인정받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도 저는 이제 끈기 있게 꾸준함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덕목이 가장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3위까지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잠시 랭킹을 멈추고 제가 초대 손님 한번 모셔볼까 합니다. 현재 경기도 교육청 마을 공동체 기획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용선 장학사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저희가 정말 격하게 환영 인사를 해드렸는데 마을 공동체 기획단에서 활동을 하시느라 엄청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지금도 오늘도 못 올 뻔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격하게 네. 또 환영을 해드린 건데. 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일 것 같아서 네. 달려왔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꿈의 학교라고 하는 저희들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하는 학교들 개교를 시키고 있어요. 그 작업 때문에 좀 바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 관련된 활동들이 아주 많은데 그것 관련해서 일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라 하면은 어떤 건가요?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키워내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도 아이들의 소중한 배움터가 되고 아이들이 이제 그 마을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좀 다양한 활동들을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서희 씨랑 정연 씨한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딱 보니까 어떤 느낌적인 느낌 같은 게 오지 않나요? 네. 어떤 게 느껴지세요? 처음 뵀을 때 제가 딱 장학사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랑은 조금 그쵸? 다르셨어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은 학교에 이제 장학사님이 딱 오셨다 이러면 되게 연세가 지긋하셨던 맞아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저 때도 이제 초등학교에 장학사님 오시는 날 하면 청소해야 되고 갑자기 안 하던 수업을 갑자기 하시고 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우리 원래 이렇게 수업했잖아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수업을 진행하셨었는데 저는 장학사님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되게 무서우실 거고 되게 근엄하시고 그렇게 묵직하실 줄 알았는데 되게 친근하세요. 네. 지금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것 같지는 않은데 오랫동안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2년차 장학사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 이제 교육청에 있는 장학사님들이 학교에 그렇게 하면 쫓겨납니다. 정말요? 예, 실제로 교육청이 학교를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이제 소통하고 이런 흐름이 요즘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저희가 오늘 진행하고 있는 랭킹쇼가 바로 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뽑은 꿈의 직업 베스트 5인데요. 장학사님께서 관여하시는 마을 교육 공동체의 꿈의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직접 한 내용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서 많은 점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참 아이들이 좀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을 그 설문 결과를 통해서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자기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크고요. 그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아이들의 교육이 시작된다는 생각을 요즘 아이들은 옛날보다 더 훨씬 더 많이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장학사로 이렇게 직업을 가지신 지가 한 2년 정도 되셨다고 네. 했는데 그럼 그 전에도 교육 쪽으로 일을 하셨었나요? 장학사가 되려면 이제 교사에서 장학사가 되는데요. 다 교육자죠. 네. 근데 이제 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교실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거고 장학사는 교육청에서 행정 쪽으로 정책적으로 이제 지원해주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네. 사실 제가 이 설문조사를 쭉 봤었는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1위가 바로 생각할 시간과 여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가 가족의 관심과 지지고 3위가 학교 선생님과의 대화 또는 다양한 교육 활동들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생각할 시간과 여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참 안쓰럽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장학사님은 학생들 좀 많이 이렇게 좀 대하시잖아요. 네. 어떤 생각을 하세요? 요즘 아이들 그 밥 먹는 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아주 하루하루가 타이트하게 초등학교 한 4, 5학년만 돼도 거의 부모님하고도 만날 시간이 없는 상황들이 많이 빚어집니다.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아이들이 가족, 친척 혹은 친구 빼고 이제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커가야 되는데 사실 그게 현재는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죠. 학생들하고 가끔 이제 얘기를 해보면 다 자기들 꿈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이게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혹은 집에서도 이게 만나고 얘기하고 뭔가 기회를 갖고 도전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다는 점들이 한 명의 교육자로서 많이 안타깝게 굉장히 생각하고 안타깝고 있습니다. 좀 뭔가 짠한 느낌까지 들기도 하는데요. 네. 우리 장학사님께서는 네. 그 많은 부모님들 또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잘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네. 같아요. 부모님들은 어떠신 것 같은가요? 부모님들 마음은 다 우리 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교육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좀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이 내 아이만 좀 잘 됐으면 좋겠는지 우리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사이에서도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근데 저희들이 예를 들면 제가 엊그저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꿈의 학교 네. 한 군데를 가봤는데 거기는 부모님들이 교장 선생님을 하세요. 꿈의 학교 교장 선생님이 부모님들이세요. 네. 그리고 학교를 직접 운영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그 힘든 흐름 속에서도 교육에 참여자가 되려고 하는 흐름도 있고 뭐 이런 새로운 그 교육의 모습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맞벌이가 되다 보면 이제 무관심하거나 혹은 뭐 다 알아서 해주겠지, 알아서 크겠지 이런 흐름도 있고요. 또 어떤 학부모님들은 기존의 교육에 대한 불신 혹은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그런 비판 이런 것들도 이제 꽤 있는 걸로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족의 관심과 지지가 2위에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꿈의 학교에서는 부모님이 이렇게 교장 선생님의 역할을 네. 해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묻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네. 드네요. 네. 저희들이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나 꿈의 학교를 추진하려고 했던 이유도 마을의 다양한 주민들, 이제 특히 학생의 학부모님들 혹은 선생님들도 여력이 있다 그러면 정말 아이들이 펼치고 싶은 꿈을 갖는 그런 학교를 학생들도 만들고 선생님들도 만들고 학부모들도 만들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운영하는 학교 한 예를 들면요. 성남의 그 분당 신도시 안에 아주 큰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전에는 방과후 학교를 학부모님들이 전부 다 했어요. 와, 네. 기존에는 선생님들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이제 꿈의 학교를 신청한다 그래서 꿈의 학교는 마을에서 하는 거라 그 학교에 아이들만 데리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40개 학교를 모집을 해가지고 네. 그 학부모님들이 꿈의 학교 이제 성남 램프 학교라는 꿈의 학교를 그 이제 운영하시는데요. 40개 학교에 그 학생들이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부정한 학생들 그다음에 대안학교 학생들 홈스쿨링 학생들까지 네. 모여가지고 이제 마을 학교의 흐름들을 부모들이 만들어가는 사례도 네. 등장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얘기만 들었을 때 이미지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네. 반응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어때요, 장학사님? 지금 현재 반응이 어떤가요? 학생들한테도 참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꿈조사에서도 나왔듯이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을 스스로 학교를 만들거나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는 학교나 혹은 뭐 주민들이 만든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모임에서 그 꿈을 찾아서 아이들이 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죠. 저희 조사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하고도 다르게 상당히 높은 학생들의 만족도를 보여줬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 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부모님들은 부모님들대로 또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장하사님께 이런 힘든 점이나 고충을 막 토로할 것 같은데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선생님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학교가 포화 상태라고 저희들 표현을 하는데요. 숨 쉴 틈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면 학부모님들이나 이제 시민들은 뭐 방학도 있고 퇴근도 빠르고 그런데 무슨 선생님들이 바쁘냐 이러는데 선생님들 하루하루 시간들을 그 뒤쫓아 보거나 연구해서 보는 흐름도 보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바쁘게 하루하루 생활한다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의 바람은 힘들어도 괜찮은데 의미 있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아시다시피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 가시면 행정들을 처리하는데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눈을 마주하고 같이 수업으로 배움을 깊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 정말 학교도 의미 있게 좀 변화돼야 되겠고 또 교육을 바라보는 학부모님이나 정책 당국에서도 좀 많은 변화들이 앞으로 더 강하게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장하사님께서 생각을 하실 때 현재 교육 문제 중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이 신경이 좀 많이 쓰이세요? 그 아까 랭킹에서도 보여줬듯이 아이들을 키우는 거잖아요. 네.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설문조사 결과도 더 깊게 들여다보면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자기의 삶의 가치들을 구현하려고도 하는데 조금 더 나아가면은 친구들하고 혹은 우리 사회에서 학교 안에서의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고 싶고 학생 자치라고 하죠. 네. 이런 쪽에도 관심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이제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교육 문제 중에 하나가 꿈을 찾아주는 거. 꿈을 찾아주는 거. 또 한 가지가 정말 의미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거. 이거를 위해서 이제 선생님들, 학교, 교육청, 뭐 저희들 같이 마을교육 공동체나 꿈의 학교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점에 초점을 맞춰서 좀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현재 그 경기도권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꿈의 학교 같은 학교가 좀 많이 생겨나고 있나요? 본래는 이제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몰랐던 소중한 교육 흐름들이 그 마을에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결 안 되는 흐름 때문에 아직까지 몰랐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은 꿈의 학교라는 이름으로 그거를 연결하는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 발굴하고 도와주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다른 지역에서도 학교와 마을 사이에서 학부모님이든 주민이든 마을의 전문가든 어떤 분이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활동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최근에 나온 책들이나 마을교육 공동체나 학교협동조합 뭐 혹은 그 부모들이 움직이는 마을의 움직임 이런 것 속에서 저희들이 사례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요. 네.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하는 흐름을 벗어나서 함께 이제 학부모들과 주민들과 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좀 전국적으로 조금씩은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네. 이제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예, 우리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학생분들과 부모님에게 좀 당부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바쁘고 힘들고 학창 시절을 이렇게 지내오는데 틈틈이라도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그 시간과 여유라고 하는 게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학교 안에서도 학교 밖에서도 자기가 도전해보고 혹은 시행착오나 실패를 겪더라도 더 단단해지면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부모님들에게는 정말 자녀 교육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자기 자녀와 혹은 우리 아이라는 생각 속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가지고 함께 아이들을 키워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공부하는 학부모 혹은 고민하는 학부모, 네. 그래서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학부모님들도 당당하게 많은 것들을 요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또 다른 교사 이런 흐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 박사님 혹시 결혼은 하셨죠? 네, 했습니다. 네. 네. 부러우신가 봐요.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요. 네. 네. 아니, 왜냐면 우리 장 박사님 결혼하시고 혹시 아이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혹시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5학년, 3학년인데요. 아니, 오늘이 네. 제 딸 생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빨리 네. 가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네, 그렇지만 오늘 빨리 보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궁금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도 어렵게 모셨잖아요. 근데 제가 왜 여쭤봤냐면 사실 장 학사님이 이렇게 바쁘신데 네. 정작 그 본인의 아이를 위해서는 또 어떻게 시간을 할애하실까 네. 궁금하네요. 저도 사실은 고민이고요. 그 교육청에서 일하면서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아주 좋은 따뜻한 이런 정책을 하지만 뭐 집안이 해체될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고민입니다. 그런데 제 딸이 오늘 생일이어서 그 아침에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편지를 한 장 이렇게 썼습니다. 네. 봄날 아름다운 세상에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다. 네. 그 태어난 세상에 아빠가 너와 함께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같이 있는 동안 정말 많은 추억들을 남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나왔어요. 네. 뭉클하네요. 그리고 제가 새로운 일같이 보이는 이런 일을 하지만 이제 저희 아이들은 학교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교육 배움터 학교 이런 거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뭘 특별하게 한다거나 이런 거라기보다 그냥 어느 학부모들처럼 상식적인 교육,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제가 몸담고 있는 교육청에서 조금이라도 교육이 변화되고 발전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교육계 쪽에 이런 장학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남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신중하게 저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개 한번. 이혼 장학사님 안 계세요? 네, 주변에 있습니다. 네, 일단 끝나고 다시 한번. 네. 우리 정연 학생 혹시 궁금한 점 없으세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교육 쪽에 종사를 하시면은 자녀들 교육 방식 굉장히 중요시 하시잖아요. 네. 특히 이제 뭐 교사분들은 자녀분들의 사교육 되게 이제 크게 생각하시는데 네.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그 가고 싶으면 가게 해주고요. 가기 싫다 그러면 가기 싫게 멈춥니다. 그런데 그 최소한의 기간을 두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에서 하는 거는 안 한다 이런 그 생각은 저의 부인과 함께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피아노를 더 깊게 배우고 싶다, 뭐 혹은 뭐 미술을 더 하고 싶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 사교육을 하는 흐름인데요. 사실은 사교육도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굉장히 부모들 주머니에서 많이 나가는 그런 교육 흐름인데요. 이제는 국가나 정부에서 저희들이 이제 했던 꿈의 학교가 사실은 문화예술 쪽도 많고 스포츠도 많고 이게 여기 나왔던 베스트 5에 들었던 그 꿈의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좀 그 공교육으로 품을 넓히고 더 다양하게 가는 길들을 학부모님들의 이런 요구나 그다음에 아이들의 이런 꿈에 대한 희망이나 이런 것들이 만나서 갔으면 하는 거를 저희 자녀하고도 좀 생각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중고 학생이 뽑은 꿈의 직업 베스트 5 2위를 알아보겠습니다. 2위는요. 네, 19.1%를 차지한 교육연구인데요. 사명감과 열정으로 행복한 교육을 추구하는 교육계. 교육에 관한 연구 역량과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 교육 연구직인데요. 요즘은 온라인상에서도 의사소통이 가능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2007년 이래 학생들의 희망 직업 조사에서 1위를 놓치지 않았던 교사. 교육계의 매력 속으로 지금 빠져보시죠. 요즘 배우자의 이상형으로도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대표님? 예, 교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직업적 안정성 측면이라든가 이런 그 아무래도 뭐 근무 환경 이런 방학하면 쉬잖아요. 그쵸. 근데 월급 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선호하고 임용고시 시험을 보면 상당히 경쟁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 결혼정보회사에서 설문조사하는 결과를 보면 이 선생님을 선호하는 그런 이제 비율이 상당히 높을 정도로 이 교사에 네.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것은 이제 아무래도 사회 현상과 좀 맞물려서 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근데 좀 참고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이 미래 학교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전문가셔서. 예.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지금
한국에서도 미국의 높은 수준의 강의를 들을 수 있거든요. 온라인을 통해서,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더 이상 미래 학교의 모습이 단순히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에서만 머물러서 과연 그 학교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또 필요하다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은 이 학교의 모습들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지는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과 교육 행정을 하시는 분들, 이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듭니다. 대표님을 아무래도 이 교육계로 제가 보내드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네, 교사나 교수라는 직업도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들도 이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자격 요건도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아요. 저도 그 국가고시 같은 걸 네. 봐야지만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폭행 사건 때문에 네. 한참 이제 뭐 CCTV 설치 논란도 있었고 네. 굉장히 이제 좀 이슈가 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좀 따져보면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에서 맡아야 되는 어린이들이 좀 많은 측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좀 낮다 보니까 실제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가장 고민이 뭐냐면 이직이 잦답니다. 지금 실제로 저도 지금 3살짜리 딸내미를 어린이집 맡기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지금 한 달 됐는데 그만뒀대요. 그리고 또 이제 담임 선생님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3살짜리 어린이 그 딸내미 입장에서 또 새로운 선생님을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쵸, 네. 그런 이제 좀 어려움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저도 이제 어린 애들을 이제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육교사에 대한 어떤 그 학생 수 이런 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합당한 어떤 처우나 보상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우리 어린 아이들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통이나 이런 문제에서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반대로 이렇게 이직률이 높다고 하면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고 또 부모 되시는 입장에서도 그렇죠. 굉장히 네.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다니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한 달 만에 바뀌니까요. 네. 이제 부모 입장에서 어린이집 보내야 되는 부모 뭐 안 보내면 당장 이제 맡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집 네. 특히 이제 맞벌이 하는 부부들은 이제 가장 큰 게 육아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담임 선생님이 자주 바뀌고 네. 그만두고 이런 이제 일들이 발생을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네. 생각은 이 젊은 부부들이 애를 안 놓는 요인 중에 하나도 이런 것이 크게 작용하지 네.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네. 많은 부분들이 또 연결이 될 수 네.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이 연구직에는 또 어떤 직업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 연구직은 일단 기술 기반의 회사들 같으면 연구팀, 연구 조직이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연구팀에서 하는 것들은 기존에 이제 자신들이 개발했던 제품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신제품들을 개발하고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연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아이템이 뭐냐에 따라서 그 연구직에서 요구하는 역량들이 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뭐 소프트웨어 회사 같으면은 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 스킬 이런 부분들이 요구되겠고요. 반도체 같은 회사 같으면은 반도체 설계나 반도체에 대한 기본적 지식 네. 이런 것이 요구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런 연구 분야들이 비단 그런 기술 기반의 회사뿐만 아니라 요즘은 뭐 교육이나 서비스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연구 조직들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아니면 고객들에게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네. 다양한 형태의 연구 조직을 두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연구직이라고 하면 이렇게 뭐 현미경 같은 거 보고 정말 연구를 해야 되는 건 줄 생각을 네. 했거든요. 근데 이 연구직을 뽑는데도 지원자가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학사 졸업자보다는 사실 이제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신 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전문적, 석사 같은 경우는 세부 전공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공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석사 학위자들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근무 조건이나 처우 같은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도 굉장히 좋겠죠? 예, 일반 네. 사무직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아요. 제가 이제 전에 있었던 반도체 회사에서도 사무직하고 연구직하고 급여차가 좀 났어요. 네. 예, 연구직 쪽이 이제 훨씬 더 초봉도 높고 연봉 인상이 더 높고 해서 네. 저는 거기에 또 불만이 좀 있었죠. 네, 어쨌든 지금 2위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대망의 1위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초중고 학생이 뽑은 꿈의 직업 베스트 5 1위는요. 45%를 차지한 문화예술. 한류열풍으로 문화 강국이 된 대한민국. 꺼지지 않는 열정 하나로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문화예술계. 고유의 문화로 발전하기 위해
한류 콘텐츠의 다양화를 힘쓰고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시대에도 살아남을 직업, 문화예술산업. 고백할까요? 사과할까요? 저는 알아볼게요. 어린 학생분들이 아마 이제 대중문화가 요즘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네. 영향이 이제 아마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뭐 이 초중고등 요즘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배우나 연기자, 가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 지금 현재 우리가 미디어에 많이 노출돼 있고 그 사람들이 많이 이제 선망이 되고 하다 보니까 또 대중들에게 굉장히 이제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하는 부분들이 어린 나이에서는 굉장히 좀 멋져 보이는 그런 측면들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하지만 이제 문화예술 관련한 분야 쪽은 비단 그런 이제 연기자 쪽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어떤 공연들을 기획하고 그것을 이제 수출하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 다양한 어떤 그 직업 분야들이 이제 또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런 이제 그 창의적인 어떤 이 문화예술 쪽 분야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다고 생각하고 이런 분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문화예술계 쪽인 아나운서를 꿈꾸는 학생으로서 네. 저도 어렸을 때 뉴스를 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 앉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아나운서의 꿈을 갖기 시작했었어요. 아마 다른 학생들도 좀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나운서 꿈꾸신다고 하시면 그 아나운서 관련해서 어떤 뭐 활동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 일단 전공을 신문방송학 전공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제가 사회학 전공으로 입학을 했다가 전과를 했어요. 신문방송학과로. 그리고 지금 이 자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렇죠. 좋은 경험이라 그렇죠. 생각하고요. 경력이 네. 생기는 자리니까요. 근데 저는 요즘 네. 그 개인 미디어가 굉장히 개인 창작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희 씨 같이 방송 쪽에 그 꿈이 있으신 분 같으면 요즘 뭐 아프리카 TV 이런 데 있잖아요. 자기 개인 컨텐츠, 방송, 네, 자기 좋아요 컨텐츠를 가지고 방송이라고 한번 하죠. 이렇게 네. 방송해 보는 것도 저도 예전에 팟캐스트를 한번 운영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이 문화예술계 직업에 종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 동생이라던가 후배가 이쪽으로 좀 간다라고 하면 저는 한 번은 말릴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이쪽에서 성공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제 경쟁자가 또 한 명 있기 때문에. 근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에게 존경받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문화의 힘이 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화가 강한 나라가 결국은 선진국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예술 창작 쪽 분야가 앞으로 더 유망하리라고 생각하고 이쪽 분야에 있어가지고 어떤 정부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들도 많이 이루어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이 기존의 매스미디어 이외의 소셜미디어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회가 열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모든 직업들이 그렇겠지만 문화예술 쪽 직업들이 슬럼프에 빠지는 일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 근데 문화예술 직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꾸다가 슬럼프에 빠질 때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을지 한마디씩 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며칠 전에 이제 블로그에서 봤는데 어떤 분께서 송중기 씨의 팬미팅을 갔다 오신 송중기 씨. 후에 남기신 네. 글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작가를 하시는 분인데 슬럼프가 너무 고민이어서 그렇게 송중기 씨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송중기 씨께서 하고 싶은 거는 일단 해야 한다. 뭐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차라리 봉사활동이라도 해라. 그러면은 내 고민이 그렇게 큰 고민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대요. 역시 송중기 씨는 최고입니다. 네, 어쩜 이렇게 사신방송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정현 씨는요?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그래서 네. 슬럼프가 크게는 없었지만 재수를 해서 그때 가장 큰 슬럼프다운 슬럼프를 겪어봤는데 공부하기 싫을 때는 그냥 내가 지금 공부가 안 되는구나 그걸 그냥 인정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 순간에는. 그러고 나면 다시 할 수 있겠구나 이제 좀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네, 그런 식으로 머리를 좀 비워놓은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좀 했던 휴식을 거네요. 좀 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은 어떠세요? 지아 씨는 어떠세요? 슬럼프를 겪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슬럼프를 사실 많이 겪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요? 저는 항상 이 잘 긍정적인 나갔군요. 네. 사고를 가지고 항상 이렇게 비타민 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라고 하면 네. 너무 거짓말이고요. 네. 사실 저도 슬럼프를 많이 겪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이 자리가 너무 목마른 상태였기 때문에 그 하나의 생각에 집중을 하면서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최근에 제가 존경하는 그 선배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힘들 때는 일단 마음가짐 자체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그런 이제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정말 힘들면 그냥 생각 없이 걸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몇 시간 걷다 보면 좀 풀린다고. 네. 예, 저도 이제 누구나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든 뭐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슬럼프를 겪기 마련인데 자신만의 어떤 슬럼프 극복 방법들, 노하우를 한 가지 정도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랭킹쇼 자비클리에서 초중고 학생이 뽑은 꿈의 직업 베스트 5를 알아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사실 요새 청소년들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저도 이제 청소년을 갓 벗어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네. 점점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뭐 진로 고민도 그렇고 입시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근데 일단 제가 항상 뭐 후배들이나 동생들을 보면 하는 말이 본인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항상 그냥 밝고 예쁜 그런 아이콘이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제 그 네. 부모님들이 많이 좀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그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이제 교육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사교육에 많이 의존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취업을 더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잘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부모님들이 요즘 학생들은 자기 시간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제 오히려 자기의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이게 좀 약간 믿고 맡겨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사교육에 의존하면 나중에 오히려 더 취업이 잘 안 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항상 응원하면서 랭킹쇼 자비클리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